뭐 계절적인 표현 추풍낙엽. 우리 시장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최근 적합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 고금리 그리고 여기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심리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긴급 점검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리포트에서 87년 블랙먼데이 이야기를 다루셨습니다. 저희 머니투데이에서도 그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서 좀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심리적 공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구간을 걷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 보면 과거의 리먼 사태급에 이제 비교를 해서 분석한 자료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자료를 썼던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서 좀 충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심하자라는 투였던 것 같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블랙 먼데이처럼 뭐 일주일 만에 주가가 25%나 빠지는 그런 사태가 재현이 될 거다라고는 좀 보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뉘앙스로 이제 자료를 쓴 건데,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이 더 안 좋아져서 조금은 더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결국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금리의 어떤 상승세가 계속되는 한 주식시장이 회복하는데 또는 주가 자체가 어떤 매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제약 조건이 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의 어떤 금리 수준이 여기서 더 세게 올라가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어떤 그 최악의 어떤 그런 상태를 좀 그 가정을 하고 저희가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저희는 금리는 좀 서서히 떨어지는 형태가 좀 될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5%대 지금 근처를 한 번씩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근이라면 이제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저희는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5.5%다, 뭐 6%다. 6% 맞아요. 예,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어떤 편에서는 조금 있으면 또 경기 침체 올 거다, 뭐 채권을 매수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 실제의 균형은 그 사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좀 강한 미국의 성장세가 있었고, 뭐 성장률이 4%, 5%에 해당하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5%를 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뭐 적어도 5%대 내의 금리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4분기에 지금 현재 분기에 들어서의 어떤 성장률이 3분기보다 그렇게 더 높게 형성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비 시즌이라고 해도 이번 4.9% 미국 성장률에는 재고라든지 정부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다른 요인들이 좀 섞여 있었고, 아무래도 4분기에는 뭐 자동차 업계의 파업과 그다음에 정부 셧다운과 같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기는 쉽진 않을 거다. 다만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기보다는 서서히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 구간에서 이제 정체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겠네요.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급격한 충격을 줄 만한 어떠한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금리 외에도 사실은요,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예상을 할 수 없을 만한 이벤트들이 계속 이제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쟁 등의 리스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할 만한 변수, 금리 외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역시 전쟁 이슈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20년에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매년 이런 갈등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무력 충동으로 나타났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기간은 되게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뭐 제 기억으로는 2020년의 충돌 때는 열흘을 안 넘었었던 걸로 기억을 좀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20일 가까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관건은 역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에 이란이 개입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예멘의 후티 반란군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조금씩 하면서 약간은 이 예멘의 후티 반란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지금 확전의 뉘앙스가 조금은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전쟁이라는 부분이 조금 빨리 끝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은 최근에 좀 떨어졌던 어떤 그 급격한 하락에서 좀 급반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따라서 이스라엘 전쟁의 어떤 전개 여부, 특히 이란의 어떤 그 개입 여부가 상당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이 이제 과거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온갖 악재들로 시장이 점철될 때 조그만 희망이라도 나오면 정말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속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 측면 모두 좀 변수로 고려의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부도 계속 이제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고 있는 최근 이제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쳤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수요에 의한 회복이 아니라 공급 감소, 재고 감소에 의한 회복이다 보니까 예. 이 회복 속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반도체 업황은 늘 V자 형태였고요. 예. 뭐 실적이 좋아질 때는 뭐 50%, 60%, 70% 이렇게까지 실적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이 V자형의 어떤 반전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재고에 의한, 재고 감소에 의한, 감산에 의한 회복이다 보니까 예. 좀 회복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그래서 분명히 바닥은 쳤다. 다만 V자라기보다는 조금 U자 형태에 좀 가깝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V자 반응을 기대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고 아마 서서히 차츰차츰 좋아지는 형태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확인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상황. U자의 반등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좀 차분히 본다면 반도체가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문제는 이제 배터리입니다. 네. 배터리에 대해서 끝모를 추락이라는 수식어가 지금 붙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계세요? 사실 저희 하우스에서는 그 올해 한 5월 달부터 예. 지속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들을 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큰 근거는 좀 그 실적에 비해서 그 앞으로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예. 다소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좀 너무 빨리 반응을 했다라는 거고, 그게 그 흐름들이 사실은 이제 7월까지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서 좀 저희 또 내부적으로 좀 많은 혼란들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결국은 경쟁이 업체 간에 치열해지고 전기차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꺾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주가도 견디지 못하고 좀 떨어졌던 것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현재 2차 전지나 배터리 주가가 사실 단기 과매도권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사실 그 올라갈 때도 굉장히 좀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다시 지금 이제 제자리를 찾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치가 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인내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걸로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의 계속 이제 목소리는 성장 산업이다. 전기차의 침투율이 아직 굉장히 바닥이기 때문에 성장할 룸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성장 산업이면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뭐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기차가 많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인터넷이나 어떤 그 모바일 시대를 돌이켜 봤을 때는 사실 그때는 핸드폰이라는 그 가격이 네.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대의 제품이었다고 하면 예. 사실 전기차는 아직까지도 가격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드폰은 충전기를 꼽아서 충분히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보편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쉬웠는데 예. 이 전기차는 아무래도 이 충전소라는 인프라가 또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인터넷이나 어떤 모바일 시대에 비해서는 이 확산이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비용들이 조금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것은 성장 산업이다. 예. 그러나 다만 이게 이제 보편화되는 데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릴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의 리스크는 내년에 트럼프입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 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예. 또 공화당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을 과연 저희 투자자분들이 굳이 감내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예. 조금 지금은 쉬어가는 국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급락은 좀 진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급반등을 하기에는 약간 좀 시간은 좀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게 보나요? 공약상?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밀었던 쪽이 이런 신재생 쪽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공화당의 후보로 올라온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밀었던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아마 되돌리려는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다 되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다 되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노이즈가 뉴스라든가 정책에서 나올 때마다 사실 이제 주가가 힘을 받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성장하는 산업에는 동의를 하셨지만 이제 주가 상황에서 두 가지 변수, 전기차 시장 수요에 대한 단기 둔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상황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10개월 만에 2,300선 붕괴가 됐거든요. 사실 어제 자리 올려주신 거 좀 보고 오긴 했는데 이 정도면 저평가 구간이라는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뷰는 어떻게 가지고 가고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그 8, 9월 달에는 좀 보수적으로 봤었고요. 예. 왜냐하면 7월 달에 그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그 어떤 중소형주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조금 실제 펀더멘탈하고 약간 괴리가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져서 좀 8, 9월 달에는 좀 조심스럽게 봤고 10월 달에는 좀 10월 달부터는 좀 기회가 있을 걸로 봤는데 10월 8일 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나오면서부터 오히려 주가는 조금 더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전쟁 때문에 좀 주가의 어떤 회복 시기가 좀 늦춰지거나 좀 지연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기업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높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2000년대 이후에 연간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적이 3년 연속 빠졌던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고요. 언제인가요, 그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딱 세 번밖에 없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년 정도는 주가가 엄청나게 좀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실적이 좀 나빴고 반도체 경우에도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 실적이 올해보다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좋아지는 폭에 대해서 좋아지는 속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좀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뭐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 반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코스피 2,400이 깨진 이런 지수대라고 하면 물론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하면은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10월 말이고 이제 11월, 12월이면 내년도를 반영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 지금 현재 주가면 좀 충분히 싸져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의 리스크는 상당히 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거고 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소위 말하는 숏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빠지면 조금은 더 담는 전략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저평가된 업종, 섹터는 뭐라고 보세요? 가장 저평가됐거나 앞으로 한 좋아질. 3개월, 6개월 봤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은 역시 대형 수출주들 쪽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은 뭐 지난 이번 달 20일 수출에서도 나타났지만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형 수출주들이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내수주들이나 들보다는 훨씬 더 좀 더 반등의 개연성이 좀 높은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대형 수출주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당연히 가장 위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올드하지만 뭐 디스플레이와 같은 또는 IT 하드웨어 같은 그 PC나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IT와 관련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도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네네. 저는 또 의외로 석유화학과 같은 업종들도 중국이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기회가 있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성장 산업들 내에서 그나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거는 역시 기계 업종. 기계. 예, 기계 업종. 그다음에 기계 업종과 그다음에 IT 가전, LG전자와 같은 가전 업종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수출 기업 중에서 회복에 대한 가시화가 눈에 띄는 그런 업종으로 더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유망 섹터로 반도체, 상사자본재, 기계, IT, 가전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뷰는 날씨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봄을 기다리는 구간인데 날씨가 따뜻해질 거긴 한데 그 사이에 꽃샘추위는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시장의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지금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